안녕하세요. 서울예일치과 김기도입니다. 오늘은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치과 환자가 같이 보는 치과 수업 턱관절 질환과 치료 2편. 왜 턱관절이 아픈데 두통, 얼굴 통증, 이명 등이 있나요? 그리고 운동요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희 병원에 턱관절 환자가 오시면은 턱이 아프다 이외에 만성으로 두통이 있다, 편두통이 있다, 얼굴 부위, 눈 위가 아프시다, 귀에 이명이 있다, 귀가 아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제 턱관절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은 잘 이해는 못 하세요. 왜 턱 관절이 아픈데 왜 이렇게 안면 통증이라든가 두통이 있느냐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명이라든가 귀가 아픈 거는 좀 이해를 잘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런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관통이란 걸 좀 아셔야 돼요. 이제 연관통이란 건 뭐냐면 우리 몸이 얼굴 부위에 있는 감각신경이 이제 되뇌로 신경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선은 얼굴에 전체에 있는 감각신경들이 감각을 받으면 이 감각신경들이 전부 다 이제 뒤통수 쪽에 교내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부위가 있는데 거기 한번 이렇게 탁 모여요. 거기 한번 탁 모여서 1차 감각신경들이 한번 딱 모이고, 이제 거기서 2차 감각신경들이 다시 거기서 이제 자극이 환승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대뇌로 가게 되는데, 그 부위가 이제 교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 부위에 얼마나 감각신경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감각신경들이 다 그 조그만한 교뇌 부위에 모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감각신경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략적인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우선은 끝에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런 돌기, 이런 그물망이 있어요. 이제 수상돌기라고 하는 이런 그물망 등이 있는데, 여기서 자극이 오게 되면은 이 자극은 자극 신호가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전기줄처럼 전자의 직접적인 이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나트륨이라든가 염소 이온들이 정전기를 띤 이온들이 있어요. 이 정전기를 띤 이온들이 이제 국소적으로 정전기를 서로 이렇게 띄게 돼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분극, 과분극이라고 부르는데, 세포가 그런 정전기들을 어떤 한 부위에 이렇게 밀집시켜요. 그래서 이런 정전기가 띄게 되고 국소적인 정전기가 띄게 되고, 이런 국소적인 정전기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굴 부위에 신호가 오면은 1차 감각신경이 이렇게 그런 분극과 과분극을 계속해서 이루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몸에 이제 교내에 들어가면 이제 2차 감각신경의 감각을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신경이 이렇게 쭉 와서 끝에 보면은 1차 감각신경의 끝이 말단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감각신경이 이런 감각을 받아들이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또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이 부위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떠 있어요. 살짝 떠 있고, 여기 보시면은 감각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 정전기 신호가 오게 되면 여기서 자극을 받아들인 이제 세포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죠. 아세틸콜린이라든가 글루타메이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런 물질들이 이제 여기 신경 끝에서 이게 거품 터지듯이 퐁퐁퐁 터지면서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자들이 막 둥둥둥둥둥 떠지면서 퍼져 나갔다가 그 2차 감각 신경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위에 오면은 이제 다시 거기서 분극, 과분극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호 전달을 대뇌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얼굴 표면에 엄청나게 많은 감각신경들이 그 조그만한 교내로 한번 갔다가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통증이 일시적으로 온다, 일시적인 통증이다 하면은 그냥 쭉 한 번에 가서 그냥 한 번에 신호 전달을 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여기 통증 일시적이지 않고 만성 통증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1차 감각 신경 말단에 이런 신호 전달 물질이 너무 누적이 많이 되는 거죠. 여기가 신호 전달 물질이 너무 많이 누적이 되면 이 신호 전달 물질이 이게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옆으로도 이게 퍼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옆에 엄한 2차 감각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뇌가 느끼기에는 2차 감각 신경에서 대뇌에 느끼기 전혀 엉뚱한 부위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관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측두근의 앞부위가 아프면 측두근의 앞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앞치아라든가 얼굴, 눈 위 부위에 이런 통증이 좀 동반되기도 하고요. 교근의 아랫부위가 아프면은 하악, 아래턱의 아랫부위가 아프다든가 혹은 눈 위에 통증을 유발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심부교근이 아플 경우에는 이런 귀의 이명이라든가 귓부위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두근이 후방 부위가 아플 때는 이런 편두통 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흉쇄 유들근 보면은 이제 얼굴 부위의 전반적인 통증이라든가 이런 뒤통수 그리고 뭐 이마 부위 이런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뒷목 삼각근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통증이 아프면은 또 마찬가지로 얼굴의 전체적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 얼굴 부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근육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린 게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런 연관통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연관통이 발생하려면요 만성화된 통증이 있어야 돼요. 즉 근막 통증, 마이오페이셜 페인, 근막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좀 1편을 보신 분들은 좀 더 잘 아시겠지만 근막 통증은 근통증은 근육 통증은 뭐 쥐도 날 수 있고요. 인대가 삐끗할 수도 있고요. 뭐 일시적으로 아플 수 있어요. 알도 백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만성 통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한 번에 크게 다치는 거라든가 한 번에 큰 운동이 아니고 미세 외상의 누적이에요. 굉장히 미세 외상의 누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처음에는 환자분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미세 외상이 계속 누적 되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 누적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만성적으로 관자놀이, 뭐 편두통, 얼굴 부위 통증, 이명 이런 거 생긴 거죠. 이런 원인 중에 의사마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그렇고 제가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교합의 원인이 확실히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합은 1편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교합이라는 것은 교합 간섭이 생기면요 개구근과 폐구근, 입을 벌리는 근육과 입을 다무는 근육의 동시간에 일시적인 상호 보호 근육 운동, 머슬 스플린팅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땡기고 쟤도 땡기고 하는 동시에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긴장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은 근막 동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근막 동통에 가는 원인 중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가벼운 근통증이었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머슬 스플린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근육들이 또 긴장하고 그 통증을 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을 통해서 또 만성화된 근막 동통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를 통해서 근막 동통을 가든 어쨌든 교합의 원인을 통해서 근막 동통을 가든 이런 근막 동통이 어느 정도 좀 심해지고 만성화되신 분들은 턱관절 질환이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편두통이라든가 안면 통증, 뭐 정수리 부위 통증, 목 통증 이런 부위에 많은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치과에 오셔서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약물치료도 좀 동반하셔야 되고 보톡스도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치 턱관절 장치도 끼셔야 되고 필요시에는 교합 조정이라든가 일부 교합 치료도 좀 동반하시면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해서 턱관절에 대해서 1, 2편에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분들이 좀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치과까지 안 오시더라도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턱관절을 보는 치과를 가시면 다 이런 주의사항을 주실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구강내과 주의사항이고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 주의사항은 제가 이전 영상에 또 올려놔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의사항은 대부분 내용이 조금 더 좀 긴장을 풀고 좀 편안하게 하고 근육이라든가 인대를 좀 이완을 시키고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좀 통증이 있을 경우 이런 마사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따뜻한 찜질을 살짝 해주는 거 이런 것 등을 보통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육 통증이 이제 만성 통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근육을 잘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스트레칭 그리고 이런 마사지 같은 게 좀 굉장히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면 좋은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우선 첫 번째 보면 전체적으로 턱 안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턱이 굉장히 좀 편한 위치에 있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게 좀
뭐 물고 있는 것보다는 살짝 편하게 뭐 약간 좀 멍 때리듯이 약간 멍하게 있는 게 좀 좋고요. 그럴 때 너무 턱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해서 혀를 살짝 입천장에 대는 거, 이 앞니 안쪽 입천장 앞부에 살짝 대고 대는 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거, 이런 생활 습관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좋고요. 그리고 목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부에 전형적인 이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 이제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죠. 이렇게 풀어줄 때는 머리를 좀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어깨는 힘을 빼시면서 반대쪽 어깨는 힘을 빼시면서 좀 내려주시면 좋죠. 이렇게 풀어주면 이쪽 부위의 전체적인 근육들이 스트레칭 되면서 좀 이완이 되죠. 반대쪽도 좀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또 위로 또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또 쭉 해주시고, 해주실 때는 항상 눌러주시면서 그 반대쪽 부위가 같이 펴질 수 있게 좀 자세를 좀 펴주시면서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운동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건데, 이게 손을 살짝 펴요. 손을 살짝 펴면서 약간 뒤로 이렇게 좀 제끼면서 턱을 이렇게 뒤로, 아래 턱을 약간 턱을 이렇게 접히는 느낌이 들게 이렇게 뒤로 제끼는 운동 하면서 약간 팔을 뒤로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어깨라든가 목 부위에 많이 시원한 느낌을 주세요. 하면은 누구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시면 어깨 부위에 약간 좀 약간 좀 살짝 욱신한 통증이 오면서 시원하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시면 그 부위를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쭉 눌러주시면은 아주 시원하실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해당 부위 근육을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측두근 부위에 혹은 교근 부위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 좋아요. 마사지 해주실 땐 너무 세게 해주지 말고, 왜냐면은 턱 관절 주변에 인대가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해주시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턱 같이 해주시고, 등이라든가 어깨도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본인이 하시기는 힘드니까 뭐 지인이시라든가 혹은 뭐 전문 마사지 샵에 봐서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1편에는 턱관절의 원인, 뭐 종류, 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왜 턱관절이 아프면 목, 어깨, 안면 통증, 귀 부위에, 뭐 눈 부위에 이런 통증 등이 동반되는지 연관통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보통 턱관절이 오면은 물론 치과에 오셔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보톡스, 장치, 그리고 필요시에는 교합치료를 동반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우선 집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운동이라든가 자세를 바로잡는 이런 것 등의 노력이 매우 도움된다. 혹은 이제 따뜻한 온찜질을 좀 하시거나 좀 마사지를 좀 하시는 건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해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